철학은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가? 세상 바꾸는 건 철학이 바꾸습니다. 철학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가 아니고, 철학은 뭐냐 하면, 과학은 나온 거를 가지고 지금 하는 거고, 철학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만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기 전에 만지는 거, 이것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게 뭘까?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 무언가를 이렇게 되면은 철학과 과학은 같은 베이스거든요. 철학하고 과학은 같은 베이스인데 철학이 나오고 과학이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같은 베이스란 말이죠. 그래서 이 철학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는 것들이 뭔가 먼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거는 뭐로부터 나오냐면 감이라든지 뭔가 영적인 힘이라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해갖고 앞서가는 게 철학이에요. 철학은 앞서가고, 과학은 뒤에 따라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철학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거죠. 그럼 세상을 바꾸는 힘은 철학부터 시작을 하냐? 아니고, 어대선에 와갖고 철학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대선 앞에서는 자연이 세상을 바꾸는 거죠. 자연이 세상을 바꾸고 진화하면서 세상이 바뀌어가는 건데 우리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꿀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때 이 선을 제일 낮은 선에서 철학이 제일 먼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은 세상을 바꿀 수 있나가요? 철학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철학을 어디까지 만지면서 지금 철학이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완전하게 잡힌 거는 아니에요. 그게 인자 후천 시대가 되면 그렇게 70%까지는 요것도 철학으로 치줄까 말까 뭐 요런 거를 계속 해온 거죠. 논리를 우리는 계속 잡아가는 게 70%까지 오는 거고 2013년도부터는 답을 내려야 되는 시대. 2012년도 12월 22일까지는 우리는 이럴까 아닐까 할까 말까 요런 것도 치줄까 말까 이런 거를 했던 시들이고 우리 2013년도부터는 이제 이 뭔가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럴까 아닐까가 아니라 증명을 해갖고 나열시켜야 되는 답을 만들어내는 요런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2013년도부터 이게 70% 후천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70%는 전기. 전기는 뭐든지 생산하고 있을 때고, 후기는 생산한 걸 정리를 해가지고 답을 이제 만들어가는, 이런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그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수준 높은 학교에서는, 이런 거를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답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시험지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요걸 조금 더 알면 좋은데, 서양은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때가 서양이고, 동양은 답을 찾아놓은 걸 받아가지고 점검을 하는 때가 동양이에요. 점검을 한단 말이죠. 점검을 해갖고 너희들이 가져놀던 걸 동양으로 가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은 만지는 게 또 서양하고 좀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걸 다 어느 정도 만져놓고 나면 이걸 가져와갖고 만지는데, 이게 이때까지 활동하는 거 서양이 우수했던 거죠. 우수했던 거고, 이제는 정리하는 거는 동양이 우수해요. 정리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미래를 움직일 수 있는 이 답을 생산하는 데는 안으로 들어와야 답을 생산하는. 동양은 아니고 서양은 밖이에요. 이렇게 고목나무 한 그루로 치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는 안에서 발복할 때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놓은 거를 빛나게끔 만들어줄 때다 이 말이죠. 요럴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동양 철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렇게 해서 다시 만져보려고 하는 그럴 때인데 이제 동양 철학이 발복을 해서 서양 철학을 이제 이 빛나게 해줘야 되는 이런 역할을 해준다면 굉장히 이제 융합이 되는 거죠. 지금 요럴 때죠. 예. 우리가 사상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사상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걸 택할래? 이렇게 되면은 하나 우뚝 솟은 게 있어야 돼. 하나가 우뚝 솟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있고 나서 여기서 잣대를 대볼 때, 이거는 요렇게 그 사상이라도 요렇게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안 나온 거예요. 그게 사상이 서지를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는 사상, 저런 사상, 이는 사상, 이는 사상 가는데 이것이 좀 더 자기 논리거든요. 그 자기 논리들을 이렇게 많이 따른다라고 해서 사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논리를 따른 거지 그건 사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인류에 지금 일어나는 게 기업에 자기 철학이 담겨 갖고 있는 이념을 세웠단 말이죠. 이념을 세우니까 많은 무리가 생겼어요, 지금. 무리가 생겼는데 이 무리가 일어나면서 더 무리가 커질 때 이것을 하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이 나라에 이걸 사상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자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논리가 어디까지 자랄 수 있느냐? 요거죠. 그러면 논리가 자라가지고 무리가 많이 생기니까 나라를 이뤘고 나라를 이루니까 거기에서 이걸 갖다 사상으로 정립을 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도 그렇게 됐어요. 저쪽 나라도, 저쪽 상인도, 저쪽 나라도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됐는데 이것이 전부 다 인류의 보편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거든 이게.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사상을 이야기할 거냐 이런 거죠. 이게 논리가 너희들 사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요것도 그럴듯하고 저것도 그럴듯하고 사상이 두 개가 되면 사상이 아니고 논리예요. 네 개가 돼도 논리죠. 사상이 완전한 사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공도사상. 이제는 이제 내줄 때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 소리인데 이 사상은 만인만법의 공도사상이라 해야 돼. 어떠한 것도 요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사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도사상을 이제 풀어나가는 것만 남아가 있는 거죠. 사상 이름은 공도사상이에요. 공도사상인데 홍익 이념을 바탕으로 한 공도사상이에요. 홍익 이념. 이념이 있고 사상이 있는데 최고의 이념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이념들을 지금 우리가 이념 투쟁을 한 거죠. 이때까지. 그렇게 해서 최고의 이념이 나올 때 그 이념을 바탕으로 한 사상이 나오는데 공도사상이에요. 그것이 홍익 이념을 바탕으로 한 공도사상을 천명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오면서 이야기한 거는 홍익 이념을 바탕으로 한 공도사상을 천명한다. 이렇게 해갖고 내가 지금 나왔는데 이게 만일에 맞다면 인자부터 펼쳐나가겠죠. 이런 것들인데 그럼 홍익 이념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뭘 증명을 하느냐? 홍익 이념은 우리가 사로 살면서 성장을 하고 진화를 해가지고 공으로 사는 때를 간다 이 말이죠. 공으로 사는. 홍익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이념은 공으로 가는 거예요. 공으로. 그래서 이 공으로 뭐냐?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성장을 시켜가지고 이걸 전부 다 공동체로 살아가는 공의 세상이란 말이죠. 그렇게 공인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공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완성이다. 공인으로 살 때는 공도사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공도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공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홍익 인간들의 사상이 공도사상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홍익 인간이 되기 위해서 무수하게 지금 우리는 시간을 들여가면서 진화를 했던 거죠. 왜? 진화할 때는 사적으로 전부 다 뇌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고 다 채웠다면 이제는 공적으로 살아야 되는 공인이 돼야 되고 공인이 된다라는 것은 나를 바칠 수 있는 그러니까 공도사상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지식인들이 이런 거를 꺼내놓고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하나 장착을 시켜보면 아는 거지. 얼마나 이것이 우수하고 인류를 움직이고 인류가 전부 다 우리가 욕심을 놓을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지식인들이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때까지 발전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회의 모든 발전은 전부 다 하나의 이념을 만들고 사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발전을 한 거니까
이제는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채워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또 내놔봐야 되는 거죠. 이게 여기에 들어가 불지, 이것이 공도사상이 어디로 들어가 불지, 그거는 꺼내봐야 하는 거죠. 누구든지 이제부터는 공도사상을 천명해놓고 여기에다가 채울 테니까, 요거보다 더한 게 있으면 우리가 들어갈 테니까. 내만 잘났다 하면 안 되죠. 이 공도사상만 잘난 거다 이게 아니고 이 공도사상을 천명했다. 여기에다가 장착을 할 테니까 당신도 어떤 사상이 있으면 다시 정립을 해라. 이런 거죠. 이 공산주의 이론이죠. 공산주의 이론이지 공산사상은 아니거든요. 이게 공산주의 이론에다가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게 무리가 모이다 보니까 이걸 공산사상이라고 들라고 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지 민주사상은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민주사상을 이야기하려고 든단 말이죠. 그래, 우리가 이 종교들도 지금 사상이라고 하려고 들어요. 사상이 아니고 그 논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는 이걸 만질 때가 됐을 만큼의 우리가 지식이 자랐고, 그만큼 성장을 해가 있기 때문에, 진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는 비교를 해갖고 정립을 할 때가 된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비교, 정리. 비교, 정리. 이렇게 종교 같은 것도 비교, 종교학이 지금 일어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비교, 종교학. 그럼 사회도 비교, 정리. 이렇게 하는 거죠. 모든 것은 비교,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하나의 이념으로 채워야 되는, 요거. 니 것도 따로 전부 다 이거 아직까지 퍼져가 있자가 아니고, 융합론이라는 것이, 융합은 이제 다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한번 모아보자는 거죠. 모아갖고 이 세상을 더 지적으로 가보자. 이러는 거거든. 이게 지금은 융합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게. 그렇게 융합을 안 하고 나는 따로 놀면 힘을 못 쓰는 시대. 이제부터는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병도 일어나고 뭐도 일어나는 게 원리를 모르고 자꾸 합병을 하고 있어가지고 합병하고 나서 또 힘든 거예요. 무엇을 합병하느냐를 알아야 되는데 크기만 합병한 거예요. 크기만. 물질만 합병하고. 이렇게 했지. 그 안에 이념을 융합하지 않았다. 이게 합병이라 해야 돼. 이념 합병이라 해야 돼요. 이념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루어 놓은 거니까 이념이 합병을 하면 이건 다 같이 합쳐지는 거죠. 이게 모든 게 재단 같은 것들을 하더라도 요 이념들을 전부 다 이게 좋은 이념을 세워갖고 여기에다 같이 갑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 똑같은 거죠. 그렇죠. 합병을 하는데 물질 합병이 아니고, 이념 합병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융합론이거든. 지금 융합시대니까. 그렇게 가는 거니까, 종교들도 전부 다, 우리 종교의 집단과 우리 힘이, 경제가 어느 만큼, 땅이 얼마큼 가지고 있고, 우리는 교회가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갑시다. 이러니까, 그걸 뭉치갖고 그냥 같은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난주 또 깨져. 왜? 이념이 우리한테 융합할 수 있는 만큼의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봐가면서 이걸 우리가 50개의 이념을 찾아보니까, 이거. 그러면 이념끼리 모여갖고 우리가 융합해야 돼. 그러면 이제 합병을 했는데 이게 힘이 커지죠. 그럼 요걸 다 융합을 해보니까 우리가, 한 열 몇 개만 남았다? 그러면 이제 요걸 또 융합해보는 거죠. 그럼 2개가 남는지. 그럼 2개가 남으니까 이걸 또 융합해보는 거죠. 우리가 이념이, 여기에 복합되는가. 그리고 이상적인가. 이 사회, 국민들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요런, 우리가 이게 담겨가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따져보니까 똑같네요. 같이 갑시다. 이래가지고 누구를 더 존중할 것인가 해가 그쪽에 융합을 해서 그분을 앞장을 세우면 되는데, 내가 더 잘났다고 하니까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잘났다 그래. 근데 저 잘났다 하면서도 지금 힘을 못 쓰거든. 그러니까 힘 못 쓰는 사람이 내가 뒤로 물러 앉아야 되는데, 힘 쓰는 사람들 앞에서 나도 힘 쓴다 이만하면 이러고 또 견디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 내려앉아서 저절로 융합이 돼요, 또. 융합. 힘을 못 쓰면 이 사회는 지금 앞으로는 힘을 못 쓰는 자는 도태되게 돼 있어요. 도태되면 이건 또 합병이 되게 돼가 있어요. 그러면 있을 때 합병돼 갖고 같이 가는 게 낫지 않냐, 여기?
같이 가면 되는데 지금 종교들이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또 회사들이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이러고 있거든. 이 융합을 해가지고 더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지 국제사회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데 전부 다 따로 노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따로 놀 수밖에 없는 게 이념이 통일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라와 나라도 이념이 통일이 돼버리면 그러면 한 나라가 됩니다. 운용하는 거는 저기서 하고 이게서 해도 되는데 이거는 전부 다 한 나라가 된단 말이죠. 그게 그럴 때 우리가 이념을 이게 통합시킬 때 잘했던 게 루즈벨트라든지 옛날에 그 링컨이라든지 나라를 이끄는데 성인이라 할 만큼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나와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념을 통일시켜가면서 갔던 것이 연방제가 일어나고 그랬던 거예요. 연방제 나라가 되니까 힘이 커지죠. 이렇게 이념들을 모아가지고 많이 이렇게 융합하려고 들었던 그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죠? 미국이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 신드롬을 일으킨.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상징을 만들어 놨죠. 무슨 링컨 뭐도 해놨고 그런데 가서 글을 잘 한번 보세요. 나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여기 벌써 실리 갖고 있는 에너지가 틀려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갖고 우리는 같이 가기로 했다. 이거를 이 증명을 해놓은 거라. 여기다가 다 써놓은 거거든, 이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거대한 미국을 초창기부터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요거였었다. 이걸 그거를 다 써놓은 거예요, 그 안에. 나는 영어 한 자 몰라도 다 비더만. 영어를 볼 줄 알면서도 그걸 생각을 못 하면 어떡해. 그런 거. 근데 그쪽에 가면 좋은 이념 많습니다. 어째 그 당시에 이런 이념을 이 정도면 지금도 이런 이념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게 다 적혀 있어. 이제 그런 건데 이거를 더 되살려가지고 지금 진화 발전하고 그때보다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힘을 가졌을 때 어떻게 융합을 하느냐는 이념의 융합을 찾아야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전부 다 지자체를 하다가 보니까 지자체거든요. 지금 이게 인류가 지자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너무 오래 하면 자기 법을 만들어 갖고 자기의 그 이념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떨어져가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물들어 갖고 요거만 갖고 노는 거죠. 그러면 너무 오래 가면은 이것이 물들어 갖고 안착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러니까 안착해 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가야 되냐 이걸 찾으려면 여기서 어떤 이념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성장했는가를 요걸 이야기해야 돼. 이건 놔두고 이념이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지? 더 나은 이념을 서로가 그래서 논하는 거거든요. 나라 대통령들끼리, 나라 심장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서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뭐를 이해를 돕기를 하냐? 이걸 모르고 가다 보니까 이념을 서로가 찾는 거예요. 같은 이념을 찾아서 그만큼은 우리가 같이 합시다. 이렇게? 그럼 그 이념들 찾아보니까 30%는 우리가 통합이 될 것 같아. 이제 30%를 우리가 같이 갑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우리는 앞으로 같이 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뭘 위해서 같이 가냐고.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뜻을 찾아보니까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뜻이 참 같다. 이게 한 70%가 찾아졌다. 그럼 70%를 앞으로 이렇게 갖고 서로 협조해가며 가자. 요렇게 가는 거거든요. 100%가 이념이 우리는 참 기가 찹니다. 이러니까 손을 딱 잡고, 이 두 손을 이렇게 딱 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손 잡았다고. 이념이 같아야 손 잡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산 이념, 민주 이념이 같은 나라들끼리 지금 손 잡았잖아요. 그래, 양대축이란 말이에요. 양대축인데, 공산의 이념이라는 것이 우리 민주의 이념과 닮은 꼴이 아니던가를 찾아봐야 돼요. 닮은 꼴이 분명히 많거든요, 이게. 70%는 닮아가 있어요. 어떻게 행동력이 틀릴 뿐이지. 그래서 요런 거를 찾아갖고 30%부터 우리가 결합시키고,
70% 결합시키면 그러면 우리가 분쟁이 없어져요. 평화는 그렇게 해서 오는 거거든. 이념을 통일하면 그게 통일이지. 나라를 갖다 같이 왕래한다고 해서 통일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또 깨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념을 어떻게 우리는 같이 융합해 갈 거냐. 그게 미래 사회 평화론입니다. 요거죠.